안녕하세요. 드로잉 온라인 수업 1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OT 때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뭐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아니면 바쁘셔서 못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 올라오게 되면은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 OT 때 했던 내용 뭐 거기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수업에 들어오니까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얻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나중에 더 나아가서 진도를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가곡글들을 제가 몇 개 읽어봤는데 굉장히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건축 쪽이라든지 뭐 어떤 광고 쪽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또 수업에 있어서 자기의 뭐 이렇게 꿈을 펼치시는 데 있어 가지고 드로잉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진심으로 적으신 글들을 봤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디테일하게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일주일 지나면은 이게 뭔가 좀 폼이 떨어지잖아요.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항상 그 가곡을 적으셨으니까 그걸 보시고 같이 드로잉 진행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할 거는 첫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드로잉에 대한 개념과 드로잉의 종류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이게 드로잉의 개념과 종류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해서 끝나느냐?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드로잉의 어떤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가장 탑에 있는 그런 개념을 알아야지 그 밑에 속해 있는 스킬이라든지 그런 그리는 방식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데 철학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나중에 그게 다 이제 결국엔 그 탑에 있는 대주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그리시고 그러다 보면은 중간서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림을 봐서 이런 테크닉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의 결과물을 보고 나서의 그런 주변의 그런 잔기술, 그러니까 뭐랄까요, 농구로 치면은 처음에 물론 매력을 빠지는 데 있어서는 화려한 덩크슛이나 뭐 더블 클러치 슛이라든지 아무튼 굉장히 화려한 드리블 기술이라든지 그런 데 현혹돼서 뭐 그 농구를 배우게 된다든지 그런 거는 모두가 동일할 거예요. 그렇지만 배우고 나서 그 기초에 관련된 거, 그 가장 탑에 있는 그런 골을 넣는 목적,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라면은 어떤 머릿속에 있는 걸 옮겨 그리느냐, 아니면은 제가 보는 대상을 이렇게 옮겨 그리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정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첫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DF로 이제 자료를 드릴 건데요. 그거를 가지시고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뭐 몇 번 많이 써서 지금 상태가 좋진 않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드로잉의 개념 같은 경우는 일단 화면에는 글씨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PDF를 옆에 띄우시고 들으시면 좋겠네요. 자, 드로잉의 개념이라면은 드로잉에는 뭐 소묘, 정밀묘사, 크로키, 에스키스, 뭐 건축, 패션,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소묘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뭐 입시 미술 같은 경우에는 소묘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연필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걸 좀 뒤에 말씀드리고요. 정밀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동네 막 상가 같은 데 가면 미술학원들이 이렇게 작은 입시 미술이 아니라도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딱 전시해 놓은 거 보면은 왜 목장갑이랑 담배갑 같은 거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샤프로 그린 것 같이 사진 같이 이렇게 막 글자 하나 다 적어 놓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정밀묘사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밀하게 묘사하는 그런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왜인지 모르지만 요즘도 어떤지 모르지만 대학교에서 전과 같은 거 할 때 또 편입할 때 정밀묘사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저희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편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귤 까놓고 귤 그리고 왔다고 막 그런 식으로
농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밀 묘사가 있겠고, 크로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재밌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죠. 뭐 빠르게 어떠한 뭐 형태를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린다는 거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선으로 끄적거린다는 느낌보다는 이 선 하나하나에 그리는 사람의 감성 같은 것들, 그래서 스타일, 개성들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게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좀 캐주얼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서는 더 빠르게 훨씬 개성 있는 퀄리티의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선 하나에서도 명암이 나타나고 선 하나에서도 근육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하더라도 근육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이제 다양한 느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크로키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누드 크로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체의 아름다운 라인을 표현하게 되는데, 제가 드로잉 처음 들을 때 대학교 와서는 이렇게 누드 크로키 같은 걸 하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설레어 하잖아요. 이렇게. 왠지 누드 크로키니까 막 야할 것 같고. 근데 사실 누드 크로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2시간 누드 크로키를 했는데, 진짜 이제 누드 크로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모델을 쓰시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설레고 재밌을 것 같지만 5초 동안 5초 크로키, 15초, 30초, 이렇게 40초, 1분 30초, 3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15초마다 자세를 바꾸면은 15초마다 이제 그려내야 돼요. 특징을 잡아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일인데, 그러다 보면은 2시간 동안 하고 나면은 온몸에 땀이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노동같이 힘들죠. 근데 정말 재밌고 2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뭐라 그럴까요? 잡생각이 하나도 안 들게 되죠. 그래서 정말 집중력이 올라오고 되게 재밌고,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그냥 야외 가서 그냥 애기 띄워놓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크로키에 대해서는 좀 뒤에 또 말씀드릴 테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키스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에스키스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이거는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100호짜리 캔버스를 가지고 저희가 이만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캔버스를 짜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좋은 거 하면 한 몇십만 원 할걸요, 하나 하는데. 근데 이게 하나 하는데 게다가 엄청 크죠. 그래서 제 그림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가서 그리다 보고 이거를 망쳤어요. 망치면 그냥 돈이 엄청 많이 깨지고 또 노동도 그만큼 노력한 것도 이제 사라지니까, 자그만한 이런 스케치 노트 같은 거에 자기의 계획을 짜보는 거죠. 짜봐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앉아있는 사람을 그릴 거야 해서 그려내고, 이제 이렇게 계획이 됐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옮기는 작업.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보면 아이디어 스케치,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드로잉 같은 경우는 건축에도 유명한 건축가 보면은 이렇게 굳이 투시를 정확히 사실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스케치로 표현하는 사람 많죠. 그다음에 패션도 어떻게 보면은 드로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실용 미술이라 그러면 디자인이 있을 수 있고,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유화를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시각 예술의 기초가 되는 게 드로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화를 그려보고 싶어요 해도 드로잉을 먼저 배우시고 그런 드로잉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리시면은 유화를 굉장히 빨리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의 그림들이 있으실 텐데, 드로잉을 알고 계시면은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걸 그리기 위한 기초인 드로잉을 하게 되시면은 이제 웬만큼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로잉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수채화도 굉장히 빨리 배우시죠. 유화도 빨리 배우고. 그러니까 즉 그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재료적인 특징이나 그런 툴의 특징들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그것만 좀 캐치하시면은 드로잉을 가지고 드로잉 플러스 그 캐치한 특징들 하면은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각 예술의 기초라는 거. 자, 그리고 드로잉은 이제 가장 핵심인 게 제가 하는 수업 자체는 창의적인 어떤 드로잉을 하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그린다의 대상을 보고 공부를 해서 그린다는 그 목적을 먼저 두고 있기 때문에요. 자,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옮기는 이 작업이 가장 핵심이에요. 큰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주위가 전부 다 3D로 이루어져 있죠. 3D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3D적인 것을 그냥 공간감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산소가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 걸 별 느끼지 않듯이 그냥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겨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2차원적인 이게 종이가 2차원적인 거죠. 여기에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즉 2차원의 세계인 2D 상황에, 그러니까 2D인 종이에 3차원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원적인 공간에 뭔가 이렇게 입체적인 거를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2C라는 게 나오게 되고, 또 거리감, 톤으로 의한 거리감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또 그리는 목적, 제 수업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이 목적을 생각하시고 그림을 수업에 임하시면은 훨씬 더 얻어가는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2차원 세계의 3차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테크닉적인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테크닉적인 게 그냥 멋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테크닉 중에 분명히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테크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다음에 그리시면서 그걸 캐치해 나가시면 훨씬 더 재밌는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드로잉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드로잉 종류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드로잉, 스케치, 습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한 초상화, 동물, 식물사, 캐리커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글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창조적인 드로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드로잉을 하기 위한 거죠. 이건 뭔가 대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려면은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옮겨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건 단순히 잘 그린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디자인을 하는 분들 보면 스케치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얼핏 봐서 스케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디자이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스케치가 그냥 단순히 봤을 때 별로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스케치를 못하는 디자이너다. 근데 잘하기 때문에 디자인에는 스케치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스케치 잘하는 건 소용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디자인에 있어서 스케치를 잘한다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옮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잘 그린다, 똑같이 그린다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디자인에 있어서 스케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스케치를 잘한다의 기준은 결국에는 머릿속에 있는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옮겨 그리는 거죠. 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거는 저 대학교 때 이렇게 가구 디자인 하는 수업이 있어서 그런 이제 디자인 스케치를 해본 거를 그냥 이제 예시로 넣은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창조적 드로잉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자동차 같은 거를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동차의 특징들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빨리 표현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자, 이제 그런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고 싶고, 자, 머릿속에 이제 있는
것들을 빨리 표현해야 되니까요. 저기 뭐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가고 싶다. 뭐 여기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뭐 LED 램프를 받고, 이렇게 또 이렇게 굴곡을 줘가지고 그릴을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싶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피디한 그림이 있으면 좋겠죠. 자, 여기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스케치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면을 위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면의 구조 같은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뭐 이런,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면은 어떻게 되겠고, 자, 여기 자기 아이디어를 그리면서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 스케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여기 이 부분은 좀 별론 것 같은데 하면 고쳐 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스케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드로잉에서 같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면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드로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스케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인물 드로잉 같은 거 할 때도, 캐릭터 같은 거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턱이 긴 사람이 하고 싶어. 그래서 턱이 있고 여기 하관 쪽이 이렇게 턱이 있는 사람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앞쪽에 이제 골격이 좀 특이한 사람, 코는 이렇게 매부리 코가 있는 사람 하고 싶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이거를 바탕으로 뭐 눈 같은 경우 좀 날카로운 사람을 그리고 싶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 맞춰서 그림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입술이 얇냐, 뭐 두껍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입술이 얇은 사람을 위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서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겠죠. 뭐 귀도 마찬가지죠. 귀를 좀 이렇게 길쭉한 사람을 그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미간에 짚으린 듯한 인상을 드는 사람.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드로잉 종류 중에 이런 창조적인 드로잉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습작이 있는데요. 습작이란 거는 저희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아이디어 스케치 연습,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를 짜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표현하는 행위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캐릭터를 파악하는 것, 이렇게 지정해서 만드는 것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습은 근데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은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습작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스터디예요. 여러분들이 저랑 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데 있어서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나는 초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그림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연습이란 거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끄적거리는 데 있어서 또 하실 때 마찬가지로 자신 있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터디, 공부를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드로잉은 곧 어떤 대상을 보기 위한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에 표현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자,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3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투시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시가 다르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밀한 초상화나 뭐 동물, 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소묘의 그런 개념이랑 같은 거죠. 초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동물식 어떤 대상을 보고 실제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보고 이거를 종이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2D인 상황인 거죠. 여기다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뭐 식물 묘사가 되겠고 동물 뭐 어떤 것든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 강아지, 제가 좋아하는 저희 강아지를 이제 2D인 상황에 옮겨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업에 또 나오겠지만은 가장 중요하다는 빛을 표현하면서 대상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이런 대상, 제가 좋아하는 대상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 그렇지만 이걸 그린다고 해서 단순히 옮겨 그린 것이냐, 여기 해부학적인 어떤 골격과 이런 것들, 입체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톤을 넣고 질감을 살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눈에 이제 비치는 반사들은 것도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은 그 대상을 보면 다 나타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살아가는 데가 이제 빛이 꼭 필요한 곳이고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런 거를 해서 표현하는 게 이제 그런 이런 정밀한 어떤 대상을 보면서 3차원은 2차원에 옮기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캐리커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냐면 어떤 종류의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종이라고 그러죠. 종마다의 특징은 항상 패턴화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캐릭터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캐리커처라는 건 결국에는 코가 휘어 있는 사람을 코가 좀 더 휘어 그리면은 캐릭터적인 걸로 캐릭터성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코가 흰 건 특징이기 때문에 좀 더 과장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눈이 처진 사람도 눈이 좀 더 처지게 그리는 거는 또 과장이, 그 정도 과장은 괜찮죠. 그렇지만 눈이 안 처져 있고, 그러니까 뭔가 특징이 아닌 일반 부분을 그리는 데 있어서 과장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특징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귀가 큰 사람이다. 그러면 캐리커처를 했을 때 귀를 훨씬 더 크게 그리는 거는 뭔가 재밌는 캐리커처를 그리는데 도움이 되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의 귀는 그냥 특징이 아닌데 그냥 그거를 좀 잘못 그려서 크게 그리면은 이 사람의 특징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살린 것들이 바로 아바타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캐릭터 같은 거 설정할 때 보면은 막 사람 눈이 이런 눈썹 있고 이런 눈썹 있고, 뭐 눈은 이런 눈썹, 뭐 이런 눈썹, 뭐 코도 이런 코, 이런 코, 뭐 이렇게 막 단순하게 돼 있는 거지만 합쳤을 때 그 사람이 닮잖아요. 되게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특징들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3차원, 2차원을 그린 데 있어서 그런 특징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눈을 키우는 게 드로잉에 있어서 시간 대비, 노력 대비 빵 터지게 늘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항상 탑에 있는 목적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드로잉, 마지막으로 이제 드로잉과 스케치와 크로키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드로잉이라는 거는 그냥 그 드로잉 주제 안에서 드로잉하는 건 이제 소묘랑 거의 같은 말인데요. 자, 뭐 그러니까 컴퓨터에 있는 하나의 픽셀, 뭐 불량화소가 있다면서 뭐 핸드폰 바꾸고 뭐 데드 픽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픽셀 하나가 튄다, 뭐 핫픽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해상도도 뭐 1024 곱하기 79, 뭐 그다음에 또 1080 프로그레시브, 뭐 이제 뭐 4K 뭐 영화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죠. 마찬가지로 뭐 몇만 화소 이런 것처럼 하나의 픽셀이란 거는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모든 그림에 있어서 하나의 점이 시작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이 점이라는 게, 점이 모이면은 말 그대로 선이 되겠죠. 점이 미세하게 모이면, 자, 이 선이 모이면 면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면에다가 이 선이 또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의 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변화를 하면은 하나의 톤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빛에 의한 톤이라든지, 그림자 같은 게 이제 멀리 갈수록 연해지는 그런 것들 표현할 때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점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드로잉 같은 경우는 이런 점, 선, 면, 뭐 톤, 뭐 색,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노력을 다 쏟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완성하는 건데, 뭐 나중에 뭐
수채화 같은 경우나 유화 같은 경우도 그런 건 마찬가지겠죠. 뭐든지 이제 그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대비해서 노력 대비 퀄리티도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래서 저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1살 때 처음 이제 강사를 할 때 그렸던 건데 입시 미술만 하다가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이런 그림을 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거의 10년 넘은 그림이죠 이게. 그 한 달 동안 막 열심히 그린 건 아니고요. 요거 조금 하다가 집에 가고 다음날 와서 이거 한 10분 하다가 또 집에 가고, 그러니까 10시간 뭐 20시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뭔가 급하게 아무리 똑같은 10시간을 그리더라도 급하게 그린 그림과 여유있게 그린 그림이 항상 그림의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서 또 심리 상태가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뭐 좀 더 이거 너무 감성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면은 선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빨리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항상 그 느낌 자체가, 질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시간 구애 받지 않고 그냥 막 천천히 그린 거, 그런 게 이제 드로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묘라고 할 수 있는 것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자, 나가서 스케치란 무엇이냐? 앞서 보여드렸던 자동차 스케치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선과 면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 어떤 그 자동차 스케치도 선과 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싶어하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캐릭터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인물과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제가 만든 캐릭터는 아니고요. 어떤 굉장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캐릭터 디자인 하시는 분의 스케치를 제가 한번 카피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놓고 카피한 건 아니고요. 보면서 이렇게 한 건데 굉장히 정말 멋있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는, 아마 그 되게 유명한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걸 한번 해본 거고, 주로 선으로 인해서 면까지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 신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짧은 시간에 신속히 묘사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상상력, 구상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디자인에 있어서는 썸네일 스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지 솜톱,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 크기만의 그걸 이게 썸네일 스케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작게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작게 그리는 이유는, 자, 이거를 이만하게 그릴 때는 하나의 굴을 그리는데도 이렇게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은, 그 다음에 이만큼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이만큼 그린다는 거 훨씬 더 빠르고 에너지 소비가 덜하죠.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그리고 싶다. 에어조단 11탄을 그리고 싶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디자이너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자, 이 신발의 실루엣이 여기나 이렇게 이런 실루엣이 들어가는 게 왠지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1차적인 이게 실루엣으로서 하나의 아이디어 스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는 뭐 조금 더 크게 그려가지고 뭐 아이디어 스케치. 그러면 비어있는 이 부분의 디테일들을 이제 설정을, 여기는 뭐 이제 클리어 아웃서를 써가지고 여기는 에나멜 쓰는 게 좋겠고, 그렇다면 여기는 너무 비었는데 뭐 쓰지? 이러면서 뭐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써서 슈레이스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는 가죽을 넣을까? 여기는 가죽 넣고, 여기 비어 보이는데 그럼 로고를 놓자. 오케이.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더 이제 구체화시키면서 나중에 더 크게 그리면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디테일을 줘서 퀄리티를 높이게 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미드솔에 이런 스펀지 같은 것도 이제 변화를 줘서 약간 꺾이는 걸 표현하겠다. 여기 스티치는 어떻게 해주겠다. 여기는 이렇게 줄 거고, 여기는 이제 어떠한 그걸 주겠다. 여기는 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여기는 뭘 쓰고, 여기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가죽을 쓸 거고, 색깔 이런 걸 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이제 컴퓨터로 혹은 샘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단가가 이게 잘 나올 거냐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단순 이게 디자인뿐만이 아니더라도 건축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패션 디자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 절약이 필요하다. 그런 게 좀 작아질 필요도 있고, 선과 면으로 스피드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게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크로키의 구분은 뭐냐면은, 자, 뭐 움직이는 인물이나 동물, 뭐 주로 선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게 거의 선을 위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 짧은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초 드로잉, 15초 드로잉. 자, 포즈매니악스.com이라는 데가 있죠. 뭐 이거는 되게 유명한 거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maniacs.com 스펠링 맞나요? 네. 아무튼 포즈매니악스.com이라는 거는 거기 보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진격의 거인 뭐 이렇게 막 근육 괴물 같은 것들이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자료가 수백 개, 수천 개 있어요. 그래서 보면 크로키 하는 그런 란이 있어요. 딱 누르면은 30초, 45초, 뭐 60초 드로잉을 할 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클릭하면은 30초마다 사람의 근육 모양의 그런 사람이 와서 30초마다 포즈가 바뀌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스케치를 빨리 하면서 이제 크로키 연습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거를 처음부터 따라하면은 뭔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초를 배우는 거겠죠. 자, 이제 크로키에서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인체 드로잉 같은 경우들을 뭐 이렇게 라인으로 뭐 이렇게 45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체에 이런 드로잉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선 같은 것들이 많이 표현이 돼야 되겠고, 뭔가 인체의 뭐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죠. 뭔가 이게 뭐 몇 초 드로잉이면 좀 더 큰 드로잉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뭐 근육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좀 더 디테일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해부학 같은 것들을 꼭 듣는 이유가 인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유에서 있는 거예요. 같은 선을 그어도 알고 그리는 것과 모르는 그리는 그림은 확실히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그려 나간다든지 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크로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선에서도 사실 선에 대한 개념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선이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사실 그냥 단순 검은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랑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런 크로키함에 있어서도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사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이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사람이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결국 안 보인다는 거는 빛이 강하게 들어갔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선 하나를 긋더라도 이제 빛을 표현할 수 있고, 나중에는 면을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결국 선이라는 거는 외곽선이 아니에요. 외곽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개념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예고편으로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크로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이 크로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보는 시간 안에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키우시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달려가는 물체가 있다.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서 사진같이 찰칵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머릿속에 잔상이 남잖아요.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한번 그려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뭐 토끼가 뛰어간다. 그래서 머릿속에 찍었어요. 그러면은 눈 감고 뭐 형태 맞건 틀리건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아,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딱 떠보면은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있는 잔상과 이게 싱크로율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것도 디자인 스케치든 아이디어 스케치든 뭐 에스키스를 하시든 뭐든 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드로잉을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드로잉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드로잉의 개념 항상 숙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로잉의 종류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는데 방향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큰 대주제가 될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뭐 스케치 이런 것들을 알고 되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내일은 선에 대해서 한번 선의 연습 이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서 좋고요. 자, 뭐 과제를 내드려야 되는데 뭐 이게 개념 같은 경우를 일단 머릿속에 숙지하시는 거. 외우라는 말은 저는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면 나중에 그냥 자기께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그림들을 하나씩 찾아보셔서 그냥 하나만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개 있으시면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을 찾으셔서 이게 이 드로잉 목적에 있어서 어떤 드로잉에 들어가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 뭐 같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백인백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해서 이 그림은 근데 이걸 그냥 지적한다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올리신 자기만의 좋아하는 그림들을 공유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뭔가 다르구나, 이런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열심히 이해를 해보시고 한번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다음 수업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Q&A 게시판이 생긴다고 하니 거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